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도 산업기사죠. 산업기사 1, 2회 통합 필기시험 회로 부분 문제풀이를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1번을 보시면 풀이의 급수로 표현된 외형파, 비정형파죠. FT가 아래 그림과 같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반파 대칭 및 정현 대칭일 때 FT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파 대칭이 뭐고 정현 대칭이 뭔지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 반파 대칭의 특징이 이 반주기입니다. 이 반주기를 그대로 이게 이동을 합니다. 그 얘를 원래 있는 놈을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한 놈을 X축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X축으로 회전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얘는 같은 놈입니다. 지금 이동만 했을 뿐이거든요. 원래 있는 놈을 180도 이동해서 X축으로 회전은 얘와 얘를 뭐라고 한다? 반파대칭 관계다. 그러면 정현대칭은 뭔데요? 자, 정현대칭하고 두 개만 비교하는데 정현대칭 원래 이런 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는 놈인데 얘는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해요. 지금 파이 반죽에서 회전하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파대칭도 X축에서 회전하듯이 얘도 회전합니다.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와 같이 돼요. 그래서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정현대칭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그대로 온 놈이고 얘는 뒤집어서 X축에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요 직류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요 한 주기를 기준해서 얘와 얘를 다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여러분들 0이 됩니다. 그때는 요 직류항이 없다 그런 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알아보면 이 비정형파를 해석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런 것은 더하니까 직류항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플러스 쪽이고 이건 마이너스 쪽이죠. 얘를 더해서 평균 내면 없습니다. 어차피 반파 대칭이나 요 대칭이나 정현 대칭은 직류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현대칭이라는 것은 요것만입니다. 요거 하지 않은 것이 여현대칭이거든요. 이때는 더하면 면적이 있으니까 있죠. 그때는 이제 직류분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반파대칭이나 정현대칭은 얘는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니까 코사인항과 사인항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 자, 그러면 요건 반파거든요. 그러면 코사인항과 사인항 중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때는 뭐만 존재한다? 반절. 사인항도 있고 요 사인항, 코사인항도 있는데 반만 있다. 즉 1, 3, 5, 7, 9 이렇게 홀수만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요. 정현파만 존재하는 거예요. 즉 사인항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인항만 존재하는데 다 있다. 1, 2, 3, 4, 5가 다 있다. 전차수가 있는 거예요. 정현파 다 있다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파에다 뭐라고 써? 정현대. 자, 얘하고 얘가 공통으로 있는 거거든요. 공통. 그럼 뭐예요? 이제 사인항의 전차수. 그거는 사인항이 뭐다? 홀수. 결론은 사인항인데 뭐만 있다? 홀수차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인항 홀수차를 뭐라고 하냐? 사인을 여기서 이 bn, 사인항은 bn만 있거든요. 이 bn에서 홀수차, 기수차만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수차만 존재한다. 이러한 우리 이런 비정형파를 외형파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학적으로 또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특성을 와 같은 대칭 확률에서 확인해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2번을 보면 회로의 4단자 정수로 틀린 거 그랬거든요. ABCD 파라미터죠. 자, 여러분들 이런 T형인 경우
T형인 경우 A, B, C, D는 어떻게 구하면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요 A 자리는 1 플러스 4분의 4 항상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4분의 4. 뭐 결론은 2입니다. 그렇죠? 2. 그리고 요 4가 있으면 얘는 항상 단독으로 있는 이 회로의 병렬 쪽에 있는 너는 뭐다? 4분의 1. 항상 이거는 뭐다? 모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건 대칭이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회로를 대칭이다.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1 플러스 4분의 4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B는요, 여기는 옴이 나와야 됩니다. 옴분의, 옴제곱 모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옴, 얘를 기준해서 4옴분의, 옴제곱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옴제곱이에요? 와 같이 곱하면서 갑니다. 4 곱하기 4인데, 4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4. 몇 번 곱해요? 더하는 게 3번이니까 3합니다. 이렇게 약분되면 10이죠. 2, 12, 4분의 1, 2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A하고 T는 같아야 됩니다. 왜? 대칭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시험장 같으면 얘 봐라. 똑같아야 되는데 틀렸네. 물론 이제 하나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1분의 4분의 4, 2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3번입니다. 용량이 50kVA인 탄산면허기 세대를 델타 계선에서 3상으로 운전하던 중 한 대의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2대의 변압기를 이용해서 3상 V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 최대 출력은 몇 kVA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이 델타 운전 중 한 대가 고장이 나면 2대만 가지고 우선 운전해야 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그죠? 그래서 우선 2대 가지고 우선 필요한 것부터 가동하고 불필요한 것을 우선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리해서 가져올 때까지. 그래서 델타 운전 중 한 대를 뺐으니 V결선 요 2대만 가지고 운전하는 방법이죠. 그때 운전하는 경우 최대 출력은요, 요 한 대, 2대인데 이 P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V결선에서는 얼마다? 루트 3 P1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거든요. 여러분들 관련도 보면 뭐 전력이고 회로고 기기 가서도 막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한 대가 50이니까 50 루트 3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 출제되면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L2에 흐르는 전류 I가 단자 전압 V보다 위상이 90도 뒤지기 위한 조건은 오메가는 각 회로의 각 주파수 레디언 퍼 섹이다 그랬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 I2거든요. 요리 흐르는 전류가 I가 단자 전압보다도 얘가 90도 늦어라. 그 조건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얘를 구해봐야 됩니다. I2를 구해봐야 돼요. I2와 얘 관계거든요. 그러면 요 전류는 요 I1이라는 전류가 여기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I2라는 전류는 전체 전류 I가 여기서 분류되는데 얘의 임피던스가 있고 얘를 더해서 분의 얘입니다. 와 같이 보죠 뭐. 두 놈 더해보죠. 얘부터 더합니다. R1 플러스 얘는요 R2 플러스 J 오메가 L2죠. R2 플러스 J 오메가 L2 합성 임피던스 분해. 여러분 I2는 얼마? 상대방 씌워줘요. 그 임피던스는 R1 합니다. 자, 우리는 요 I를 구해봐야 되는데요. 전 전류는 요 전체 합성 임피던스 분해 천합이죠. 그러면 합성 임피던스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거는 직렬이니까 J 오메가 L1이고요. 플러스 얘 이제 합성합니다.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 두 놈 합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R2 플러스 J 오메가 L2고 너는 R1이거든요. R2 플러스 J 오메가 L2와 R1이 지금 병렬 합성할 때는 분모는 다 하고 분자는 어떻게 해요? 곱하면 되죠. 일단 해놓고 볼까요? R1에 R2 플러스 J 오메가 L2. 요 합성 임피던스 분의 V가 뭐예요? 천절주죠.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요 I 대신에 요 I에다가 얘를 대입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분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얘를 통분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R1 분모입니다. 너는 뭐예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분의 이대로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J 오메가의 L1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R1 R2입니다. R1 플러스 R2. 지금 요놈 여기 통분만 시키는 거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놈을 곱해줍니다. 자, 이놈을 곱해주고 얘 곱해주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J 제곱이 나오죠, 그죠? J 제곱 뭐예요? 마이너스 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1 L2죠. 오메가 제곱 L1 L2이고 자 이제 뒤에 항 쓰겠습니다. 여기는요 R1 R2입니다. 플러스 R1 R2 이렇게 곱하면요 플러스 J 오메가 R1 L2죠. 오메가 R1 L2. 자, 얘를 여기 이제 V인데요.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요 I예요. 요 I에다가 요 놈을 곱해서 정리해 보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J 오메가 L2. 자, 앞에다 실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여기는 실수가 얘가 실수거든요. 얘는 실수항이고 나머지는 허수항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1 L2 플러스 R1 R2는 실수항이고 자 뒤에 J항만 좀 보죠 뭐 플러스 J 오메가 L1 R1 여기 오메가까지만 쓰겠습니다. J 오메가까지만 쓰고 여기는 L1입니다. L1 곱해주면 R1이고 플러스 L1 R2죠. L1 R2고 자 여기는 J 오메가 빠졌습니다. R1 L2죠. L2 R1입니다. L2 R1 플러스 L2 R1 분의 전압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대로 요 전류를 조금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 과정이 좀 많을 뿐이지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의미.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전류, I 전전류에 대한 두 놈을 더해서 상대방 지 이거거든요. 단지 이제 이 항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뿐이지.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지금 이거 곱해주면 이거 곱한 거거든요. 그럼 이 분모가 똑같습니다. 분모가 똑같으니까 정리해 버리죠. 그러면 얘 분의 지금 VR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따져보죠. 지금 얘와 요 전압과 얘 관계거든요. 이 전류 I2와 얘 관계인데 얘가 전압보다도 90도 늦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90도 늦으려면 지금 여기를 잘 보면 요 실수항이 있지 않습니까? 요 실수항이 만약에 0이라면 자 0입니다. 요 실수항이 0이라면 요 J만 남지 않습니까? J분의 얘는 J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J지 않습니까? 전압에 대해서 90도 늦어버리는 거예요. 전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요 실수항이 0이어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1 L2 플러스 R1 R2가 0이어야 얘가 0이 되어야 J 오메가 분의 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J 오메가 분의 V만 남는다 이거. 뭐
R1 V든 그건 다 필요 없고 J 오메가분의 V 모양이 나오더라. 그러면 J는 유리하면 마이너스 J다. 마이너스 J는 몇 도다? 마이너스 90도죠. 넣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같으려면 토름이 어찌해야 돼요? 같아야 뭐 0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즉 오메가 제곱 L1, L2는 R1, R2의 곱하고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R1, R2는 오메가 제곱 L1, L2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요 곱하는 통분하는 인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어쨌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는 라플라스 변화입니다. 자, 5번에 ft t 함수가 sin t 플러스 2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랬죠. 자, 여러분들 sin 오메가 t, 오메가 자리에 1이 있습니다. sin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는 1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자리는 뭐가 있다고요? 1이 있죠. sin 오메가 자리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1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합니다. 플러스 2는 상순위가 놔두고요. 2는 상순위가 놔두고 코사인 오메가 t는 뭐예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뭐예요? s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메가 자리가 뭐가 있다? 1이 있는 거죠. 1 오메가 자리.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1이 똑같지 않습니까? 분모가 똑같으면 바로 더할 수 있죠.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둘 중에 분자는 뭐예요? 2s 플러스 1이죠. 2s 플러스 1. 제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우리 그 관연도에 보면 우리 산업기사에 라플라스 이런 변하는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68번 보시죠.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t = 0에서 닫았다. VLT t = 0이 100이고 dt분의 di가 t = 0에서 400A/s이다. L의 값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법칙. 자, 전압은 뭐예요? 전압은 dt분의 이것도 n파이라고 하겠습니다. n 가닥이 있으면 n dt분의 d 파이. 패러데이 법칙 알아두셔야죠. 자, 우리는 n파이는 뭐라고 합니까? n파이 꼴은 뭐예요? li죠. 그래서 요 n파이 대신에 얘를 우리는 대입해서 보면 뭐예요? l dt분의 ti지 않습니까? 그럼 조건 내서 전압이 얼마고 전압이 100이고 그랬습니다. 전압이 100이고 l은 우리는 구해야죠. l을 물어봤습니다. dt분의 di는 t = 0에서 얼마다? 400이다 그랬죠. 그로 l은 얼마여야 돼요? 4분의 1이어야 답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은 얼마다? 0.25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사시험을 잘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선 해 주어야 말 그대로 기본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패러데이 법칙의 기본식으로부터 미지의 값을 구해봅니다. 67번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률, 파고율 알아두셔야 되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해 보면 자, 최대값이 있다고 하죠. 최대값이 있다. 시료값이 있다. 평균값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정연파다. 구형파다. 삼각파다. 이거 외에 이제 사다리꼴인 제형파가 있다는데 어쨌든 정연 반파입니다. 구형 반파예요. 최대값이 모두 1이라고 보면 시료값은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0.707. 평균값은요, 파의 분의 2입니다. 0.637. 그놈의 반파예요. 반은 2분의 1이죠. 여기서 루트 2분의 1 곱해주면 2분의 1. 이놈의 반절이 2분의 1. 파의 분의 1이죠. 구형파는요, 최대값이 1이면 시료값, 평균값 다 1입니다. 반파는요, 루트 2분의 1이겠죠. 평균값은요, 2분의 1입니다. 삼각파는요, 루트 3분의 1입니다. 이걸 뭐 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가능하시면 알아도 문제였고요. 뭐 여기 이제 제형파, 사다리꼴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형파가 1이면 너는 3분의 2고 3분의 루트 뭐 이런 사다리꼴, 이런 사다리꼴도 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것은 뭐 자체도 요거 필히 암기하는데 우리는 요 높은 거, 자 보세요. 시료값분의 최대값을 뭐라고 했지? 이 순서만 암기해두면 이거 높은 쪽이지 않습니까? 파형의 높은 쪽, 파고 하면 됩니다. 파고, 뭐 파고율 하면 되겠죠. 비율이지 않습니까? 비율, 파고, 높은 쪽. 그러면 나머지는요, 파형하면 됩니다. 파형은요, 평균분의 시료값이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파형의, 이거 비율입니다. 율이죠, 뭐, 파형률. 그러면,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1분의 1 1이야 되고 또 여기도 1분의 1 1이니까 이거 뭐다? 구형파다 그렇게 합니다. 구형파다. 근데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 정연파의 파고율과 구형 반파의 파고율이 또 똑같은 것도 이런 특징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뭐 좋겠죠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도에서 R1옴입니다. 저항의 R옴인 가변저항을 그림과 같이 회로에서 전류 I를 최소로 하기 위한 저항 R2는 그랬어요. 단 R은 가변저항의 최대 크기다 그랬습니다. 가변저항입니다. 이거 R2예요. 여기는 R1이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한다고 했거든요. 요 전원의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 요 합성량값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가 돼야 되죠. 이 합성량이 최대가 되면 요 전류는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합성량을 구해보는데 지금 요거 R이거든요. 요 전체 R에서 요거 R2를 빼면 요 값은 뭐다? R-R2가 되겠죠. 그러면 요 R1에 대한 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요 R1이고요. 스몰 R1이죠. R1에서 얘는 두 놈은 병렬입니다. 와 같이 되겠죠. 얘가 R2이면 여기는 뭐예요? 전체 R에서 얘 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회로가 되겠죠. R2 마이너스 R-R-R2인 요 값일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등가위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 놈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합성장은입니다. 합성장은 R1은 직렬이고요. 얘는 병렬이거든요. 분모는 더하죠 뭐. R2 플러스 R 마이너스 R2. 분자는 곱해줍니다. R 마이너스 R2. 여기는 분자는 R2로 약분되니까 뭐예요? 그냥 R이죠. 자, 얘를 통분시키겠습니다. 통분시켜서 보면 R분의 곱해주면 R의 R1 그렇죠? 플러스 R2입니다. R의 R2 플러스 R2의 제곱인 이러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변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 R2 값이 전체에서 값을 얼마를 갖느냐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거죠. 어쨌든 요 R2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런 의미죠 뭐. 이건 이제 미분할 텐데요. 여러분들 미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미분은 기울기를 구한다 좀 알아두시고 기울기가 0인 값을 구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기울기가 0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최대값입니다. 이거가 최대예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기울기가 0인 값을 구하면 이건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요 R을 뭘로? R2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런 그림이겠죠. 이렇게 요 값을 구해볼 때는 뭔다? 요 미분에서 기울기를 0으로 놓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0으로 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미분해 봅니다.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0으로 놓을 때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수만 보죠. 자, 변수에서 우리는 R2가 있지 않습니까? R2의 제곱이고 이거 R2죠. 이건 상수에 해당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R2로 미분하면 너는 뭐예요? 그냥 R이 됩니다. R이 되겠죠. 다음에 얘를 우리는 미분하면 지금 우리는 R2에서 지금 여기는 뭐 미분해보죠. 그러면 너는 뭐가 된다? 뭐 2R이 되겠죠. 요 놈은 2R가 됩니다. 이꼴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죠. 여기는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수정해 보면 마이너스 R2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R2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 R2에 대해서 이 R1은 R2는 얼마에 돼요? 이 R2는 R을 구해야죠. 얼마예요? 2분의 R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R2가 얼마이면 요 전체 값의 2분의 R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시험장에서 이걸 해야 돼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최소로 이런 회로에서 주면 같을 때입니다. 항상 같을 때예요. 이 R2가 너고 같을 때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같을 때다. 그래서 답은 2분의 R. 그래서 답은 2번에 2분의 R와 같이 같을 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방법은 시험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을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뭐. 6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단자망 회로에서 출력측을 개방하니, 여러분들 출력측을 개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즉 출력측을 개방하니는 뭐다? I2가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력측을 개방하니, 즉 I2가 0인 것을 개방한다. 이렇게 주어졌고, 출력측을 달라가니, 자 출력측을 달라가니 V2가 0이다. 즉 V2가 이렇게 쇼트시키면 단락시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런 조건이었다. 사단자 정수 A, B, C 들고 가라. 네, 여러분들 V1은 뭐예요? 기본식 AV2 플러스 PI2죠. I1은요 CV2 플러스 TI2입니다. 그렇죠? 지금 먼저 조건에서 얘가 0이랍니다. 얘가 0이면 뭘 구한다?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2죠. A는 V2분의 V1이고, C는요, C는 V2분의 I1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I2인 조건 여기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여기에서 V2는 4라고 그랬죠. 4분의 V1은요 10입니다. 그죠? 너는 3이다. 이 시험장 같으면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3. 답은 얘를 구할 수 있는데 마저 확인해 보죠. V2는 4라고 그랬고요. I1은요. I1은 2라고 그랬습니까? 2입니다. 2분의 1입니다. C는 0.2. 자, 다음에 V2가 0인 조건입니다. 얘가 0이면, 자, 이제 얘는 놔둬볼까요? 얘가 0이 되면 B를 구할 수 있죠. 네, B는요. B는 I2분의 V1이죠. I2분의 V1이고, D는요. D는 I2분의 I1입니다. I2분의 I1이에요. 자, 우리는 요 조건입니다. 단락 조건에서 V1은 16, V1은 16이고, I2는 2라고 그랬죠? 2입니다. 얘는요, 8이 되겠네요. 2분의 16. 요 조건이라고 그래서요, I2는 2고, I1은 4입니다. I2는 2고, I1은 4다. 2분의 4, 얼마입니까? 2고, 너는 0.5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만약에 시험장 같으면, A는 하고 넘어갑니다.
A는 하고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좀 보시죠. 70번입니다. 어떤 전지에 연결된 외부 회로의 저항은 오음이고 전류는 8이 흐른다. 외부 회로에 5옴 대신에 15옴의 저항을 접속하면 전류는 4로 떨어진다. 당연히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줄어들겠죠. 이 전지의 내부 기전력은 얼마냐?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부에 기전력이 있답니다. 이게 전원이 있어요. 배터리가 있어요. 이게 배터리. 이게 내부 전원입니다. 요 내부 전원에 어떤 전지에 연결된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5옴을 여기다 연결했더니 이게 5옴입니다. 회로에 내부 저항이 있고 이게 기전력이 있다고 하죠. 여기다 5옴 부하에다 5옴을 놨더니 전류는 8A를 넣었다. 다음에 이 5옴 대신에 15옴을 놨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요 직렬에서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줄어드는데 그 전류는 4A가 되었다. 그때 얘의 기전력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그림으로 해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E는 뭐예요? 기전력은 요 오메 법칙이죠. RI입니다. 뭐 RI죠. 합성장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기전력이에요. 자, 어쨌든 E는 하고 봅니다. E는 지금 요 내부장, 이 전지 내부장 꼭 기록해둬야 돼요. 내부장과 지금 요 5옴인 경우, 네, 스몰 R 플러스 5가 직렬로 되어 있고, 직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류가 얼마? 8을 했더니 기전력이다 쓸 수 있죠. 오메 법칙입니다. 이 기전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는 요 R과 15가 직렬입니다. R 플러스 15 직렬일 때 그때 전류는 4다 그랬습니다. 얘가 지금 같은 전원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8R입니다. 8R 플러스 5, 8에 40. 은 4R 플러스 여러분 이거 지우고 올 거 그랬네, 그죠? 얘가 이렇게 약분시킵시다. 복잡하니까 2로 해버리죠, 뭐. 그러면 2R 플러스 5이 10은 R 플러스 15가 됩니다. 얘 이항하죠. 얘 이항하면 R이 되고요. 얘를 이항해서 빼면요. 뭐 10이 되니까 5가 됩니다. 그렇죠? R이 5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 5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5를 대입하면 5 더하기 5, 10이죠? 10 곱하기 8 얼마? 80.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푸는 방법과 같이 이 전원의 내부장을 놓는다. 내부장을 놓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자, 전압을 복소수로 주고 전류가 복소수로 주어 있습니다. 이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얼마냐 그랬거든요. 무효전력을 Q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P상전력을 구하는 식을 알아두시는데요. 너는 뭐다? 전압이 있으면 전압의 공액에다가 전류를 곱해줍니다. 전압에다 물론 우리 이제 그 지상을 기준으로 하면 뭐 전류에다 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 회로에서는 여러분들은 전압에 딱 공액을 해준다. 너는 뭐다? 유효전력 플러스 마이너스 J PR인데 요 무효전력을 뭐라고도 표현한다? Q라고 표현하자. 자, 그러면 요 전압의 공액이 보유하면 요 전압의 공액은 뭐다? 여기만 플러스로 해줍니다. 50 루트 3 플러스 J 50. 전압을 주면 복소수로 주면 J 앞에만 플러스잉을 뭐라고 한다? 켤레 복소수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공액 복소수. 거기에 전류는요 15 루트 3 플러스 J 15입니다. 뭐 얘 해보죠. 뭐 얘만 해보면 50 곱하기 15에다가 15에 50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750입니까? 750에 3 곱하니까 뭐 이렇게 보면 거기에다가 이거는 더해주면 되겠죠?
50 곱하기 15.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효 전력을 구해보죠. 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750 요 15 곱하고 3 곱해서 어쨌든 요놈 값을 또 더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수값 한번 구해 보시죠. 곱해 보면 1500이 되죠. 1500 50 루트 3 15 3 여기서 이제 요놈이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요것만 하죠. 50 루트 3 곱하기 15 루트 3 이거 뭐 그냥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죠. 실수분만 보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j 제곱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15 얘가 유효분이고 허수 부분만 보죠. 무효 부분은요. j 요놈과 요놈 곱해봅니다. 50 루트 3에 15죠. 50 루트 3 곱하기 15에다가 요 허수아기 잡습니까? 플러스 15 루트 3 곱하기 15 루트 3 곱하기 50입니다. 이거 계산하십시오. 이거 빼주는 거예요. j 제곱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번과 같이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이다. 다음 보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문제를 보자. 지금 여기는 지금 요 값은 아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야 맞겠죠. 지금 여기는 뭐 마이너스 나올 게 없죠. 다 플러스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피상전력은 전압의 공역에다가 전류 곱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를 보시면 72번이에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5옴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전압원이 두 개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첩의 정리를 이용하죠. 자, 얘만 있을 때 우리는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이죠. 전압원 단락시키고 전류원 개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만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서 이걸 쇼트 시켰습니다. 그럼 얘를 쇼트 시키면 모든 전류는 이렇게 오고 오음으로 하나도 안 갑니다. 단락시키면. 그 다음에 얘만 있다고 가정하죠. 자, 얘만 있으면 얘는 쇼트 시킵니다. 전압원을 단락시키냐 얘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중첩의 정리. 그러면 얘와 얘가 병렬이니까 이 5V는 여기 오롯이 걸리거든요. 여기도 병렬에서는 5V가 똑같이 걸리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분의 5에서 1A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1A의 값을 갖는다.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VA, VB, VC 평형 삼상전압을 할 때 VN은 그랬어요. V. 지금 요 V0 지금 요 값이거든요. 요 값. 뭐라고 그랬어요? 대칭 삼상입니다. 평형 삼상이거든요. 그러면 VA 더하기 VB 더하기 VC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형 삼상을 어떻게 봐요? A상, B상, C상이 크기가 같고 180도 유상차를 갖고 있으면 얘의 합은 얼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VA 더하기 VB 더하기 VC의 백탑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칭이면 요 VB는 뭐예요? VA를 몇 도 돌리면 240도죠. A제곱 VA가 되는 것입니다. VC는요. VA를 120도죠. AVA. 자, 이러한 관계를 딱 갖고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를 뭐라고 한다? 평형 상태. 또 대칭 상태거든요. VA를 기준해서 VB는요. A제곱 VA거든요.
VC는요, AVA예요. 결론적으로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하고 VA 이렇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A 더하기 A제곱 이거 0입니다. 0이에요. 0.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칭이면 대칭 3상의 합은 0V다. 대칭 3상의 3개 합은 얼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문제 보죠. RCL의 과도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과도현상 RL이나 RC 잘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RC 직렬의 전류가 뭐요 하면 RCL의 전류는 R분의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 이 전류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예요. RCL에. 그러면 이 전류는 어떤 전류냐면 처음에는 T 이꼬르 0일 때예요. T축에서 T 이꼬르 0일 때 R분의 2에 있다가 T가 0이면 뭐 얘가 1이거든요. R분의 2죠. 지수 감쇄입니다. 지수 감쇄와 같이 이게 전류가 감쇄돼서 0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R분의 2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요 만난 지점을 우리는 시정수라고 하고요. 요 시정수에서부터 여기는 정상 상태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정수에서부터 정상입니다. 시정수 전에는요 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시정수는 어떤 게 좋을까요? 작을수록 정상 상태에 빨리 오니까 좋겠죠. 자, 1번 RC 값이 크면 클수록 요 RC입니다. 요 시정수예요. RC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빨리 사라진다? 아니죠.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늦게 사라진다. RC 값이 크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네, RC 값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도를 주고 9옴, 3옴 저항 6개를 가진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A, B 사이 합성저항은 그랬거든요. 자, 요 A, B 사이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 일단 요건 놔두고 얘 세 개만 한번 보죠. 그러면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 여기 점 하나 있는데 요거를 C점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A점과 요 B점과 C점이라고 놓고 A점과 B점 사이는 9옴이 있습니다. 9가 있죠. 그죠? 또 B점과 C점 사이도 9옴이 있네요. 그죠? 또 C점과 요거 돌아서 이거 A점이거든요. 요 점이 다 같은 점이에요. 그냥 이게 묶어져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묶어져 있는 점이에요. 뭐 저항이 없으면 다 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9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9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걸 D점이라고 놓겠습니다. 이걸 D점이라면 D점입니다. D점을 안에다 놓고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요거 A점이에요. 이게 다 A점이에요. A와 D 사이에 3이 있습니다. A와 D 사이에 3이 있고요. 또 B와 D 여기도 얼마? 3옴이 있죠. 그죠? 또 C와 D점 사이도 3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요 델타로 되어 있는 이 9옴을 Y로 등가 변환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등가 변환해요? 우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등가 변환한다? 와 같이 줄어들 때는요 3분의 1을 줬습니다. 자, 이 9가 얼마로 준다?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밖에 있는 요 9옴짜리가 이게 Y로 이렇게 등가 변환하면 이 요놈과 요놈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 있는 요 3과 요 3은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3입니다. 3. 요 D점이 D점. D점에서 B점 사이도 또 역시 뭐가 돼요? 요 3과 요 3이 더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와 같이 해서 3. 이건 B점입니다. 자, 문제로 다시 갑니다. 자, 이런 회로에서 연결했을 때 어디와? A와 B 사이 합성량.
요 A와 B 사이만 따져보라 그런 얘기. 여기 있는 것은요. 여기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 그냥 A와 B 사이만 하면 뭐만 따지면 된다? 요 놈만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과 3이 병렬이니까 합성하면 얼마? 1.5겠네요. 그죠? 뭐 3을 2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죠. 1.5죠. 결론적으로 A와 B가 할 때 1.5와 1.5가 뭐가 됐어요? 직렬이 돼버렸어요. 그럼 직렬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언뜻 보면 이게 뭐지? 당황하기 쉬운데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ABC도 어떤 임의의 점을 놓고 또 임의의 점을 놓고 와 같이 해석하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문제 봅니다. 76번입니다. 자,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7 플러스 14.1 사인 오메가 t의 경우 시력값. 여러분들 이 전류는 무슨 전류하면 직류화, 직류예요. 직류화. 요 사인 오메가 t는 뭐라고 그래요? 기본파이거든요. 직류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주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외형파 또는 비정형파예요. 이 비정형파의 시력값은 각 파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권. 네, 이 직류는 그 자체가 시력값이에요. 제곱합니다. 합의. 또 14.1은 기본파의 최대값이거든요. 얘를 루트 2로 나눕니다. 10입니다. 14.14거든요.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합의 제곱권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이걸 뭐라고 한다? 비정형파의 실효값 12.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정형파의 실효값 나오면 각 파의 실효값을 구해서 각 파의 실효값에 제곱의 합의 제곱근. 여러분들 뭐 이것은 그냥 탁 치면 나올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각 파형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루트.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봐두셔라 그런 얘기고. 다음 문제 보죠. 그런 것 같은 내로의 전달함수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문을 보니까 다 뭘로 돼 있어요? 뭐 SS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죠. 그냥 R은 R인데요. J 오메가 L 있으면 여러분들은 J 오메가는 S다, 즉 LS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LS, CS 막 이런 모양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또 J 오메가 C분의 1, 뭐 XC입니다. 너는요. J 오메가 S면 CS분의 1. 자, 요걸 알아두면 자, 지금은 여기는 R1과 뭐만 있어요? C죠. 얘는 뭐라고 한다? CS분의 1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함수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거든요. 그럼 입력은요, 바로 보죠, 뭐. 입력은요, R1 플러스, 여기 R2죠? R2 플러스, 여는 뭐다? CS분의 1. 이게 입력분이거든요. 입력분의 출력은요, 이게 출력이지 않습니까? R2 플러스 CS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S함수분의 출력 S함수를 뭐라고 한다? 전달함수. 자, 우리는 통분시키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똑같이 CS를 곱해줘 보죠, 뭐.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주고 나면 너는요, R1에다가 CS 곱해주고요. 플러스 R2에 돼요. R2에 CS고요. 뭐 여기는 CS 곱하면 약분되니까 1만 남고요. 너는요, R2CS죠? CS고 뭐 곱해주면 1만 남. 뭐 이런 유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1CS 플러스 R2CS 플러스 1분의 일단 요 모양이 있네, 그죠? 분자는요, R2CS 플러스 1. 네, 답은 3번과 같이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유형 그것을 J 오메가를 뭐라고 한다? S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78번을 보면 전류의 대칭분을 줬습니다. 대칭분 I0 영상전류, I1 정상전류, I2 역상전류를 주고 3상전류 중 A상전류 IA 크기는 얼마냐 크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된 것을 절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절대값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IA상 전류는 I0 플러스 I1 플러스 I2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I0는 마이너스 플러스 J4이고요. 플러스 I1은요 6 마이너스 J5라고 그랬고 I2는요 플러스 8 플러스 J1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면 플러스 4 플러스 4에다 8이니까 12가 되네요. 그죠? 12. 다음에 J양입니다. 플러스 J4 마이너스 J5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J9가 됩니다. 여러분들 12의 제곱 9, 9, 80 다 이거 해서 루트 씌우면 얘는 얼마다? 225, 15가 됩니다. 15다. 답은 절대값 역시는 15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12의 제곱, 9의 제곱에서 루트 씌워 225, 15의 제곱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79번) 임피던스는 5루트 3 플러스 J5인 3개의 임피던스를 Y결선에서 성간전압 250V의 평형 3상전원에 연결했다. 이때 소비되는 유효전력은 몇 와트냐 그랬어요. Y결선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Y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임피던스는 5루트 3 플러스 J5인 이런 임피던스를 주고 여기에 전압은요. 전압은 Y결선일 때 성간전압 250V를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요? 유효 전력을, 삼상 유효 전력을 구하거든요. 그러면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인데 여기에 흐르는 I만 안다면, 즉 선전류나 우리는 상전류는 똑같습니다. 일단 상전류를 구해보죠. 우리는 상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전압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상전압은 250을 루트 3으로 나눠야 상전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전류가 선전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상전류만 안다면 상전류나 선전류는 같다 그랬어요. 어쨌든 상전류의 제곱에 I 자승 R 5 루트 3 했어요. 이놈이 몇 개여야 돼요? 3 I 자승 R 하면 이것은 뭐라고 나온다? 와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전류, 즉 상전류는 요 선전류 같은 것이 Y결선에서 너는 얘 임피던스 분해, 즉 루트 5 루트 3의 제곱 5 루트 3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5의 제곱, 즉 임피던스 분해 상전압이죠. 25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요놈을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제곱해서 R I 자승 R 몇 개 있다? 하나, 둘, 세 개를 곱해 주어야 삼상 유효 전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얘가 절대값이 10이 나오거든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에서 여러분이 대입해 보십시오. 대입하면 5413 정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상 유효 전력을 구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각상전류가 IA, IB, IC여졌다. 영상분전류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영상전류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상전류는 뭐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 IA를 한번 요거부터 보죠. 얘는 뭐예요 하면 지금 시료값으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요 30을 루트, 자 IA는 30을 루트 2로 나눈 시료값인데 몇 도에 있다? 0도에 있습니다. 그죠? 0도에 있고 너는요 B상은 마이너스 90도죠. B상은 30을 루트 2로 나눈 건데 몇 도에 있다? 마이너스 90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상은요 30을 루트 2로 나누는데 몇 도에 있다? 플러스 90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먼저 보죠. 뭐 지금 얘와 얘를 구하면 얘는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분의 30, 요 값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있고 너는요 같은 크기가 플러스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개 합은 똑같으면 합이 얼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얘만 남는 거예요. 0도에 있는 얘만 남는 거다. 대입해보죠. 3분의 1에 루트 2분의 30 얘를 나눈 거죠. 루트 2분의 30 0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사인 오메가 t인데 여러분들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루트 2를 곱해줘야 최대값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2 곱해주면 얼마다?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도니까 10 사인 오메가 t를 우리는 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분 전류의 순식값은 10 사인 오메가 t를 답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